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고지가 나갔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이 시선집중 20주년이 되는 네.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슬로건. 김종배의 시선집중 슬로건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마감이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누구라도 응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좀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첫 뉴스 가보죠. 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까지 결국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정 의원 측은 이제 의정활동과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8차례에 걸쳐 출석을 연기하거나 불응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넘겼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보호를 받기 때문에 검찰이 정정순 의원을 체포해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처리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예정돼 있는 다음 본회의 개회 일정은 10월 28일이고요. 이 공소시효 전에 검찰이 정 의원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체포 동의안이 그 전에 처리되었어야 했는데 이 결국 끝까지 이를 미루면서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이 체포 동의안 처리 필요성에 입을 모았습니다만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라면서도 자진 출석만을 종용했을 뿐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 방탄국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다른 의원들은 다 출석해서 줘서 받았잖아요. 네. 근데 왜 혼자만 그렇게 뻗대요? 뭐 본인 얘기는 검찰이 미루고 있다가 이 국정감사 준비들은 굉장히 바쁠 때 출석할 수 없을 때 일부러 지금 뭐 출석을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개 회의 시간에 나서가지고 자진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제가 뭐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국정감사 준비를 의원님이 합니까? 보좌진이 합니까? 또 예? 횟수가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네. 8번 불렀다고 하거든요. 네.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두세 번, 한두 번이었다면 이런 또 항변이나 변명이 좀 맞아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연기하거나 본인이 불응한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이제 났는 게 체포영장 하는 게 뭐 이렇게 이게 사안이 중대하다기보다는 워낙 불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검찰이 한 걸로 보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논리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뭐 이제 그 본인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당이 등을 떠밀든지 아니면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거부한 게 아니다. 원칙적으로 처리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을 했는데 그 원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러니까 10월 15일 전에 원포인트로 일단 체포동의안 관련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이제 28일 이전에 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데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딱히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자진 출석이 바람직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거부한 셈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얘기도 뭐 좀 하긴 좀 뭐합니다만 정정순 의원이 어떤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어서 다시 말해서 n분의 1 의원이 아니고 엄청난 상징성을 갖고 있어서 정말로 그 처리에 따라서 파괴력이 이렇게 크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게 볼 여지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당이 저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궁금증이. 예, 그러니까 근데 물론 체포 동의안 자체가 사실 처리돼가지고 의원이 이제 반강제로 그 검찰이 나서는 모양 자체가 워낙 좋지 않으니 여러모로 그러니까 실제 혐의가 있든 없든 말이죠. 본인이 자진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가면 그 체포 동의안 가지고 여야가 실랑이를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요. 여당도 부담이 안 되고. 근데 지금 자연스러운 아직까지 일인데. 살아 있거든요. 이게 체포동의안이 이게 네. 분리 기소를 했어요. 지금 선거법 공소시효 때문에 그 부분 빼서 기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 남겨두고 네. 체포동의안은 지금 본회의가 새로 열리면 원래는 72시간, 뭐 48시간 전에 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때 못하면 다음 본회의에 이제 자동 상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10월 28일 날 본회의가 지금 열린다 그러면 그때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사이에 조사를 받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이 나서 가지고 안 보는 데서라도 불러갖고 당신 가라 빨리 압박을 넣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이게 범죄가 너무 중해서 구속 체포를 하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안 오느냐라는 의미의 영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조사를 빨리 받는 게 오히려 예. 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체포동의안 자체가 이제 무력화되는 시기 되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정치적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그래가지고 이 공소시효 마지막에 결국 불기소를 방금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회계부정 관련 건들 정치자금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등은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냥 기다리면 그 10월 28일에 본회의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럼 올라가야 되니까요. 24시간 이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어차피 체포동의안 표결 붙일 거였으면은 그 전에 미리 했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또 예상을 참. 못한 건지. 그리고 어제가 이제 그 공소 만료였기 때문에 어제 그냥 대방출이 이루어졌죠. 네, 다 기소했습니다. 20명이 넘더라고요. 여야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동시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판결도 이제 그 거의 비슷한 시점에 줄줄이 나온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전부가 어떤 그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뭐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반만 하더라도 10명이 넘잖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시점에 가면 또 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게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쟁점들도 아니, 있고 대부분까지 다 가죠. 대법원가 가니까 뭐 이제 국회의원 4년 한다면 2년, 3년째 넘어야 이렇게 또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예. 이건 시간 끌기. 시간 끌기. 네. 다 한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학교 연구특혜 등 의혹에 대해서 서울대가 부실하게 조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대 조사 보고서에 이 아들인 김 씨가 사저자로 기록된 포스터의 경우 저자가 될 정도의 기여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실 출입 역시 논문 심사가 끝난 뒤였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논문의 이 저자인 윤아무개 박사의 기존 논문과 도표, 문장 및 단어 배열 등이 똑같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표절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서울대가 서동영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이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보면요. 이 윤 교수가 나 전 의원으로부터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전 의원이 그 여름방학 동안 아들이 실험할 곳이 없으니 좀 실험실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던 걸 경진대회 관련 부탁으로 최소한 서울대 측은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미공학 연구실에서 이에 따라 연구가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서울대는 나 전 의원의 아들이 주저자로 이름이 들어가 있던 첫 번째 연구 발표문에는 이 저자 표기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나 전 의원 측은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라면서 엄마 찬스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 뭐 일부는 좀 무혐의 결론 네. 났다 이런 보도 좀 있던데 계속 네. 되고 있는 거죠. 선거법 부분은 이제 불기소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선거법 공소시효에 쫓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나머지 뭐 특혜 의혹이라든지 성적 이런 의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사 중이고요. 이것을 선거 중에 네. 아니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또다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공소시효가 어제 만료가 됐으니까 그 전에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 측하고 이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고소 고발 전에 대해서는 양쪽에 모두 검찰이 무혐의 대부분 처리를 했고요. 이제 남아 있는 지금 계속 제기가 되었던 관련해서 이 의혹들의 표절이라든지요, 이 서울대 관련 특혜 의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이 최근 보도들이 과연 이번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제대로 이런 것이 또 약간 의문입니다. 지금. 근데 뭐 좀 이거는 이 부분을 뭐 이건 법적인 뭐 어떤 처벌의 부분은 아닌데 또 이 얘기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조국 장관 전 장관의 예. 자녀하고는 항상 비교가 되죠. 비교가 항상. 될 수밖에 예. 없는 게 예. 그 유사하거든요, 거의. 뭐. 뭐 표절이라든지 논문의 1저자, 2저자 그 부분도 지금 유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는 좀 잘 안 나와요, 지금. 지금 MBC에서 이제 보도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MBC 보도 그 우리 그 스트레이트입니다. 그 보도했던 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이 또 강하게, 명예훼손이다라고 이제 고발했는데 그 부분도 무혐의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실 부합한다라는 걸로 봅니다. 네. 저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MBC 제외하고는 다른 데 보도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좀 의아한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보도 사례와 비교를 만분의 했을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거의 유사한 사례인데 네. 그럼 검찰 수사는요? 수사는 사실은 좀 늦은 감도 있는데 또 네. 늦었다고 하더라도 전에 조국 전 장관 할 때 사실 쉽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렇게 자녀의 어떤 성적이라든지 논문 관련해서 이거를
업무 방해 같은 거 적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국 전 장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빨리 압색도 하고 했거든요. 그때라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또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고 좀 비판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대학교에서 자체 조사 내린 이 결론이 검찰 수사에 어떤 상당한 그 뭐랄까요, 뭐 어떤 그 수사의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보고서 자체가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역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뭐 어제 MBC나 뭐 JTBC나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대가 그러면은 일부러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아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교수 측을 위해서 좀 우호적인 일부러 좀 그런 식으로 이 결과를 내놓은 건지 아니면 서울대 나름의 분명한 판단 근거가 있었는데 그분이 조금 해명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밝혀져야 이 나경원 전 의원 측이 해명하는 대로 정말 뭐 일부 극히 일부 사실만 취사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실험실 등 진짜 엄마 찬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특혜를 받은 건지 이분 명확히 검증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가서 실험 좀 하려고 실험실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까요? 안 빌려줍니다. 왜 절대로요. 이렇게 외국에 또 그러고 톤을 올리세요? 아, 예. 왜 저보면서 이렇게 저도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아무나 안 빌려줍니다. 빌려줘서도 안 되고요. 예. 아무나.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서울대 조사는 끝났고 네. 이제 검찰 수사가 남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집단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 유통, 이른바 N번방 사건에 현직 교사들도 4명이나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들은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담임교사였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가상화폐를 지불을 하고 박사방에 가입을 한 뒤 이 영상물을 다운로드해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역시 지난 1월 또 다른 N번방 운영자에게 20만 원을 내고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접속 로그 등을 통해서 이 용의자가 특정이 되자 인천 초등학교 교사는 기간제 교사였는데 스스로 사표를 내고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검찰에 넘겨진 상태고요. 네. 나머지 3명은 이제 정교사였는데 직위 해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직 인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직전인 8월에 퇴직을 하면서 다른 학교에 법적으로 재임용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교사들의 성범죄 관련 징계 및 처벌 제도가 너무 미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말이 안 되죠. 더더군다나 예. 본인이 거의 공범이에요. 돈을 내고 유료 회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적극적으로 사실은 가담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자신의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 뭐 예컨대 경찰이 도둑질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한 것 같아요. 어쩌면 네.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그런 어떤 성착취물을 같이 보고 공범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직위 해제 정도만 하고 징계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저는 뭐 달리 더 강하게 할지는 좀 의문일 거라고 생각이 아니, 들어요. 뭐 처벌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행태를 벌이는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 때문에 초등학교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을지가 저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네. 물론 뭐 확인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되죠, 당연히. 뭐 아이들을 관련 보도에서는 이제 주변 교사들은 뭐 전혀 예상 못했다, 뭐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그걸 대놓고 뭐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다만 이제 그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교사들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나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그러게요.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나머지 3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위 해제 상태고 그러니까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 직위 해제 상태로 있고 형이 확정된 다음에는 교육청에서 이 형을 근거로 이 징계위를 열어서 징계를 결정을 할 겁니다. 아마 뭐 이 관련해서 형이 제대로 나온다면은 이제 최대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가능한 사안이기는 한데요. 네. 또 이제 근데 그 파면과 해임이 될 때까지 형이 확정되려면 또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테니까 직위 해제 상태에서 어쨌든 직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형 확정 전에, 그러니까 원래는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취업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물러나서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성비위 관련에는 제대로 기간제 교사라고 하더라도 관련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특히나 지금 원래 교육청이 2014년도에 성범죄 관련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럼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이후에 제대로 처벌이 받았느냐? 근데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여전히 좀 뭐 감봉이나 견책 정도의 가벼운 징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성비위를 저지른 사람,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교사나 이런 걸로 채용이 될 때 이제 가장 먼저 검증하는 게 바로 그렇죠.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10년 정도 못하게 통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범죄 처벌을 받았다. 이걸 좀 확정을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교육 현장에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의 문제를 떠나서 네. 이 사람들이 교육 현장에 있을 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까지 같이 조사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냐. 거꾸로 네, 그렇죠. 과거도 함께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다른 그 차원에서. 범죄는 몰라도 성범죄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 같은 또 어린이 관련된 어떤 취업 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그 법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말한 것처럼 진행자 말하는 것처럼 그거는 그게 했다면 아예 학교에 갈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들어가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한 거거든요. 네. 그것도 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